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 확정 소식을 알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미북 두 정상의 최종 담판남 남겨두고요. 양측이 막판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현재 경유를 위해서 중국 베이징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오늘 북한으로 가기 전에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날 것이다. 미국을 가기 전에도 하루 자면서 이 중국 측 인사를 만났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역시 만날 가능성 있어 보이는죠?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만나는 것이 꼭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면담 내용을 객관적인 조건으로 설명을 중국 측에 한다면 예. 중국 측 입장에서도 향후 10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태도가 미국과의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적대시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 예. 할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좋은 쪽으로 좀 중국 측 인사를 만나더라도 방향으로 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번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 북측을 정말 상당히 배려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마당까지 나와서 대통령이 김영철을 직접 배웅을 하고요. 자신의 책상 앞에서 서로 그냥 가까운 데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과의 회담 내용 같다. 뭐 이런 그 자세나 위치나 이런 배웅하는 모습을 봤을 땐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던 뭐 볼튼이나 또 그 부통령부죠, 펜스 부통령 같은 강경파들을 일절 배석시키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측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뭐 존 볼튼 보좌관을 출석 안 시킨 것은 그 뭐 북측의 불편함도 막는 예우 차원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 누가 존 볼튼이 강경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뭐 이렇게 예우를 하면서도 차이는 확실히 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책상의 맞은편에 앉고 자기가 상석에 이렇게 앉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도 보여줬고,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이번 의전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약간의 차별성은 두는 그러한 접근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예, 조명록 옛날에 18년 전이죠. 2000년도에 이제 워싱턴을 갔을 땐 군복을 딱 입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김영철 같은 경우는 양복을 입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6.12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추가 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ultimately a successful process. We'll see. And I think it'll be a process. It's not,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회담을 언급한 것이 그동안 주장해온 비핵화 일괄 타결 해법,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속도 조절하면서 협상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런 이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해석이 꼭 북한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큰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회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올인원 일괄 타결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북한이 굉장히 번영할 것이다, 그걸 약속한다. 예. 체제 보장도 약속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을. 근데 이제
김정과 한 번만 만난다고 안 했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일행에게도 천천히 하자, 영어로 하면 take your time, 이렇게 천천히 하자 했는데 일면 이렇게 본다면 천천히 하자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또 만약에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 안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점진적으로 하면서 혜택 받는 거는 계속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핵을 내려놨는데 미사일을 내려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과 군부에 약속한 것은 번영인데 그 번영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꼭 북한에게 유리한 식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뭐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맞습니다. 최대 압박 용어를 지금부터 쓰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최대 압박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메시지를 다시 반복한 것 같아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지치고 진이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현철 부위원장 1946년생 우리나라 나이로요. 뭐 한 73세 동갑인데 자, 지금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는 더 쓰고 싶지 않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더 이상의 제재와 압박을 더 가중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지만 어느 정도 북한을 조금 숨통을 튀게 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 섞인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죠.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없는데 미국에서 먼저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미 먼저 양보하는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전반적인 흐름은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트럼프식 해법을 북한에 던져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결단해라 하면서도 미국은 양보는 하지 않는데 그 대신 협상 분위기는 좋게 가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협상장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배석시키지 않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맥시멈 프레셔도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북한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제재할 것이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 방금 전 질문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여러 번 하자고 했어요. 그럼 또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임기가 무한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막판에는 물론 북한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간 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비핵화 방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정상회담도 나눠서 하자는 북한의 제안은 정상회담 살라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농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한 2년 정도의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나를 다시 뽑아주십시오.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반농담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머지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성과를 과연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은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 측에서 또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에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전달을 했었는데 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종전선언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7월 20 며칠이었죠? 7월 27일인가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서 종전협정을 맺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 보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7월 27일에 그 종전 그 협정을 맺는다든지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북한과의 그런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북한을 그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3조는 한반도 전역과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비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세력인 것이죠. 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조약이라든지 협정 형태로 정전 협정이 대치될 가능성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선언은 쉬운 것이죠. 예. 선언은 쉽지만 쉬운 만큼 구속력이 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예. 일본군 종군 성노예 문제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타결을 양국 외교장관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 선언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절차적인 중대 흠결이 있다 그래서 존중은 하지만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진 않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선언은 쉽습니다. 하지만 선언이 과연 현실, 한반도 안보 현실을 바꾸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아마 상징적인 제스처, 첫 걸음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봐야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예. 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건 벌써 4월 27일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엔 그게 현실이 되려면 그렇죠.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또 북한의 경제 원조 한중일 이 3국이 하게 될 것이다. 한중일은 북한의 이웃 국가고 우리는 이웃 국가는 아니다. 맞는 얘기인데 참 이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는 발언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대한민국 당사자인 북한의 당사자라고 봐도 되겠죠.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결국에는 가장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 예. 그러니까 미국 이익 중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로 보고요. 하지만 북한 핵 문제의 과거 관행에서도 볼 때는 한국이 주로 다 이렇게 부담을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개발 기구 북한의 경수로를 지어주는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도 한국이 70%를 부담했고요. 예. 이번에 뭐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예. 핵무기 해체와 관련된 직접 비용 이거는 미국이 부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가서 그렇죠. 북한에 가서 핵무기를 사찰을 하고 핵무기를 가져다가 미국으로 반출해서 해체하는 비용은 미국의 직접 비용은 부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를 관여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배제하고 싶겠죠. 미국 그렇습니다. 입장에선. 예. 그렇지만 그 기타 관련 비용 그리고 북한에 대한 보상 비용은 결국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쟁점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것이고 예.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그 배상금이 상당액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최소 100억 불 이상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투자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커다란 쟁점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예. 동맹국의 리더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G7 회담에서도 이 G6과 미국 이런 구도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이웃 국가 아니고 한중일은 이웃 국가니까 돈은 다 내라 이런 얘기 참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김영철이 트럼프에게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패러디까지 나올 정도인데 친서 봉투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친서 전달하는데 저런 크기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의 과대 포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그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이제 세계의 언론 보도가 되는 것, 그것을 노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농담을 할 때 다 좋은데 머리는 멋있는데 손은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손 작은 거에 대한 패러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봉투가 저렇게 크기 때문에 손도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북한이요. 오늘까지도 김영철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혀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한 뭐 내부 사정이 있는 걸까요, 신 박사님? 뭐 내부 사정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 행사는
김정은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행보에 나서기 전까지는 로우키,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거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가는 그 과정이 북한으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김계관이나 최선희 담화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그러자마자 뭐 12시간도 채 안 돼서 북한이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 과정이 그리 자랑스럽진 않은 측면에서 예. 뭐 이번 김영철 방미는 로우키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최근 군 수뇌부 3인방 전원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군서열 1위 총정치국장이 김정각에서 김수길로 교체됐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시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수길 동지, 몬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주의부의 지휘관들, 국무위원회 설계국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자, 미북 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군 수뇌부 핵심 온건파로 교체가 됐는데 졸다가 걸린 총참모장 리명수 경질됐고요.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격려를 해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란 박영식도 경질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군 수뇌부 서열 1, 2, 3위가 동시에 전면 교체됐다는 건 사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정책 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군 전체의 충성, 예. 확실한 충성을 담보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제까지 그 많은 희생을 한 것은 바로 핵 무력 국가의 완성이고 그렇게 예. 된다면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라든지 세계 어느도 우리 공화국을 함부로 여기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병진 노선의 한 축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판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핵과 미사일을 내려놔야지 경제 혜택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하는 식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예. 최근 노동신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당 조직도 새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뭐 개혁 개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뭐 일련의 사건은 북한 내부 이 어떻게 보면은 통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도 보여지는데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미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반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